한류 스타 박유천 씨에 대한 4건의 성폭행 혐의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사회 이슈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4건 모두 무혐의라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우선 예. 성폭행 혐의로 고소가 됐죠. 근데 이 성폭행이 성립을 하려면, 즉 강간이 성립을 하려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즉 가장 논점이 됐던 게 과연 그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느냐였거든요. 예. 그런데 수사 결과 이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증거가 부족했다라고 해서 무혐의로 이제 결론이 난 상황이죠. 예, 강제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은 저항을 하거나 싫다라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하면은 그게 강제적인 게 아닌가요? 우선 폭행과 협박, 기본적으로 어떤 폭력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억압을 반항을 억압하는 그런 폭력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소인과 주변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뭐 CCTV 분석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본인은 피해자들은 원하지 않았다, 나는 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그런 성관계 그 과정에서 그런 폭력 행위가 인정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입니다. 예. 자, 이것도 이제 4건인데 4건 다 똑같은 케이스는 아닌 거예요. 조금씩 다른데 마지막 이제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된. 네. 그러니까 사건 발생으로는 마지막이지만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된 그 사건의 경우 첫 번째 고소 여성에게는 돈을 줬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성폭력 그 고소가 들어오면요, 만약에 이게 강제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별이 되면은 혹시 이게 무고가 아닌가라는 걸로 이제 수사가 조금 더 확대되고요. 네. 무고라는 거는 예를 들면 피해자 여성이 이게 별로 강제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허위의 사실로 수사기관에 이제 그 고소를 하는 겁니다. 뭐 망신 주려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러면 네. 이제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그것까지 보는데요. 지금 이 건의 같은 경우에는 4건 모두 그 고소가 4명의 고소가 있었죠. 예. 그 4명의 고소인 모두 이제 무고 혐의를 적용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첫 번째 여성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주고받은 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근데 물론 돈이 오갔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를 공갈죄라고 의율화시키는 어렵습니다. 과연 그 1억 원을 오간 게 나 이거 고소할 테니까 너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어 라면서 협박을 해서 겁을 먹은 박유천 씨 측으로부터 돈이 오간 것이라면은 돈이 간 것이라면은 공갈죄가 성립을 하고요. 예. 그게 아니라 그냥 겁을 먹진 않았는데 그냥 아유 이 시끄러운 거 싫다. 얼른 사건을 묻어야겠다라는 의미로 그냥 합의조로 돈이 오간 거라면은 이 사람이 겁을 먹고 또 줬다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과연 이 돈이 오간 거는 확인이 됐는데 정확하게 어떤 목적과 어떤 경위에서 오간지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좀 더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돈을 나중에 줘서 그걸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쳐도 네. 돈을 주고 그러면 뭐 무고는 아니지만 돈을 주고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이거 성매매 아닌가요? 이제 그건 또 이제 구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후에 이제 이 고소를 하기 그 직전에 오간 요 돈을 고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합의금조로 오간 돈은 이건 성매매한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성매매를 한 당시에 뭐 돈이 뭐 60만 원이 오갔다 뭐 이런 그 언론 보도도 몇 개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성매매 대가로 오갈 가능성도 높거든요. 만약에 성매매 대가로 돈이 오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또 성매매 처벌법에 의해서 또 처벌받는 성매매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좀 더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에 해당이 되려면 성관계를 맺은 전후에 그 보통 성관계 그래야- 자체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그렇죠. 포함이 돼야 되는 예, 거군요. 그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고소를 하겠다 말겠다라는 식으로 돈이 했을 오간 때 돈을 거는 주는 거는 그건 성매매 대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오히려 그 뭐 이른바 뭐 위자료, 뭐 그러니까 위로금, 뭐 그러니까 나로 합의금. 인해서 합의금, 그렇죠. 뭐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뭐 다른 건 못 드리겠고 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차원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근데 이 4건이 다 무고라는 게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4명의 여성이 다 이번에 증거도 없이 나 성폭행 당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지 뭐 4명이 서로 짜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명이 모두 다 무고죄로 지금 뭐 확정이 났다라는 예, 그건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니고요. 예.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자기가 강간을 당했다라고 고소가 들어왔는데 이 찾아보니 수사를 해보니 강제성은 별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거는 합의에 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그 자동적으로 이 혹시 피해자 여성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혹시 예를 들면 돈을 못 뜯어낼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게 아닌가 하면서 이제 무고죄로도 이제 자동적으로 이 수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첫 번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또 이런 얘기 더더욱 그런 무고죄를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고 특히 고소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허위 사실이 들어갔다. 예를 들면 사실은 전부 다 사실인데 고소한 사실은 전부 다 사실인데 이 고소를 한 피해자 여성들이 고소한 측의 그 여성들이 나는 이게 왜 강간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사실만으로는 그렇지. 그러니까 법리 적용을 잘못한 거죠. 나는 이거는 이게 강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하기 싫다고 그랬고 그렇죠. 분명히. 제가 나는 그때 마음속으로 정말 하기 싫었고 증거만 없을 뿐이지. 예, 이렇게만 얘기하고 법리 적용만 좀 문제가 잘못 법리 적용을 해서 고소를 한 거라고 한다면 이건 무고죄로 그렇죠. 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런데 이 고소한 사람 중에 일부는 허위 사실을 그 고소장에 적시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고죄로 알겠습니다. 좀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무고가 아닌 거는 본인이 법 해석을 잘못해서 고소를 한 거는 그건 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 어찌됐든 네 건의 사건, 그 한류스타고 톱스타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됐든 성폭행에 휩싸이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의 명예는 많이 좀 실추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뭐 명예를 좀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뭐 잘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매매가 됐든 성관계가 됐든 부적절한 처신을 한 거는 박유천 씨가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톱스타로서 한류스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거는 뭐 법과는 좀 전혀 이제 좀 법과는 그 좀 떨어진 내용의 문제인데요. 박유천 씨가 이 성폭력 혐의로부터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 손상은 뭐 이미 더 이상 추락을 했죠. 할 수 없을 만큼 했고 또 본인의 그동안 뭐 한류스타로서의 입지나 어떤 탑스타로서의 위치는 굉장히 그 망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공인이라면은 자신의 그 어떤 그 행동이나 이런 거를 조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동안 사실 박유천 씨는 성폭행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연예계를 떠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성폭행 혐의는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복귀 시기 이런 것들, 이 팬들이 좀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